안녕하세요. 시미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작업의 두 가지 유형 피벗 테이블과 정렬 및 부분합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작업 피벗 테이블 역시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데요. 자, 먼저 피벗 테이블로 만들 데이터의 범위를 설정합니다. 자, B4셀부터 H12셀까지 범위 잡고요. 물론 J12까지 잡으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자, B4셀부터 H12셀까지 범위 잡은 후에 피벗 테이블 만드는 메뉴는 삽입 탭에 자, 표그룹에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2개의 단추로 이루어졌고요. 위쪽에 있는 단추를 눌러야 한 번에 피벗 테이블이 삽입됩니다. 자, 피벗 테이블 눌러서 자, 표 범위, 우리가 범위 잡은 거 맞는지 확인하고요. 우리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제3작업 시트 B2셀에 넣을 겁니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 넣을 위치 기존 워크시트고요. 위치는 제3작업의 B2셀입니다. 자, 피벗 테이블 삽입하고 나면 이렇게 우측에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 뜨는데요. 아래 영역에 필드들을 드래그해서 갖다 놔야 되는데요. 어느 영역에 어떤 필드를 갖다 놔야 되는지 조건을 한번 보죠. 자, 출력 형태를 보면서 필드를 영역에 갖다 놔야 되는데요. 자, 보시면 자, 분류 먼저 보겠습니다. 자, 분류는 밑에 창의, 음악, 미술, 행 단위로 지금 값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는 행 레이블이고요. 자, 수강료 열 방향으로 값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는 열 레이블입니다. 그리고 강좌명과 모집 인원은 계산해야 될 값들이고요. 자, 그러면 필드들을 각 영역에 끌어다 넣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행 레이블 분류입니다. 분류 드래그해서 행 레이블로 갖다 놓고요. 자, 수강료는 열 레이블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것들 강좌명입니다. 먼저 강좌명의 개수를 구할 거고요. 이번엔 모집 인원의 평균을 구할 겁니다. 모집 인원 드래그해서 값 영역으로 갖다 놓고요. 자, 그런데 모집 인원 합계가 아니고 평균을 구할 겁니다. 그러면 자, 모집 인원의 여기 목록 단추 드랍다운 버튼 눌러서 값 필드 설정 눌러서 우리가 계산을 할 거는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이름에 모집 인원 뒤에 명이라고 출력 형태처럼 맞게 입력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영역에 필드들이 위치했는데요. 자,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 불편하면 닫기 버튼 눌러서 닫아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조건을 보면서 하나하나 고쳐 나갈 건데요. 자, 먼저 수강료를 그룹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강료 6만, 6만 5천, 7만 5천 이 부분이 수강료인데요. 자, 수강료 아무 값이나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면 그룹 있고요. 자, 시작은 출력 형태를 보면 시작은 6만이고요. 끝은 16만입니다. 자, 그리고 단위를 보면 2만씩이고요. 확인 누르면 자, 수강료가 그룹화 되었습니다. 자, 이번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피벗 테이블 옵션에 있어요. 자, 피벗 테이블 도구의 옵션 탭에서 옵션 클릭해도 되고요. 자, 피벗 테이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 메뉴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체크하고요.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빈 셀은 별표 2개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서식에 빈 셀 표시에 별표 2개 입력하고요. 자, 행의 총합계 지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약 및 필터 탭에서 행의 총합계 표시 체크 해제 그리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조건 3에 보면 업무 구분은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창의, 음악, 미술 순이네요.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거죠. 자, 행 레이블 목록 단추 눌러서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하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를 보면 자, 행 레이블과 열 레이블 대신에 분류와 수강료 단위 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행 레이블 대신에 출력 형태처럼 분류라고 입력하고요. 자, 열 레이블 대신에 수강료 단위원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이제 나머지 값 부분 보면, 분류와 값 부분 보면, 자, 가운데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B5셀부터 아래까지 전체 범위 잡은 후에 홈 탭에서 가운데 정렬 설정해 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 한 문제 작업해 봤고요. 실전 연습 문제 35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1작업 시트에서 B4셀부터 I11셀까지 범위 잡아볼까요? 네, 그리고 삽입 탭에서 피벗 테이블 위쪽에 있는 단추 클릭해서 피벗 테이블 삽입하고요.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 넣을 위치 기존 워크시트고, 자, 위치는 제3작업의 B2셀입니다. 자, 필드 목록에서 이제 각 영역에 필드를 끌어다 놓을 건데요. 자, 출력 형태를 보면 퇴원일자는 행 레이블, 진료 부서는 열 레이블이고요. 환자 성명과 진찰료는 값입니다. 자, 퇴원일자 행 레이블로 가져가고요. 자, 진료 부서 열 레이블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자, 환자 성명 값으로 가져가고요. 다음에 진찰료 또 값으로 가져갑니다. 자, 우리 진찰료는 합계를 낼 게 아니고 평균을 낼 거기 때문에 자, 진찰료 목록 단추 눌러서 값 필드 설정해서 자, 계산 유형 평균이고요. 그리고 사용자 지정 이름에 진찰료 뒤에 기준 1일이라고 추가로 입력합니다. 자, 이제 필드 목록은 닫고요. 자, 이제 조건 따라서 피벗 테이블 편집해 보겠습니다. 자, 조건 2에 보면 퇴원일자 그룹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원일자 아무데나 셀 포인트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그룹 클릭한 후에 자, 시작은 2014년 12월 3일이고 자, 퇴원일자 종료는 2014년 12월 28일입니다. 자, 단위는 1단위고요. 자, 날짜 수는 10일씩 그룹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수는 10일이라고 입력하고요. 자, 그러면 퇴원 날짜, 퇴원 일자 그룹화 되었고요. 자, 이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설정합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에 있어요. 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 클릭한 후에 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체크하고요. 자, 조건 3에 보면 빈 셀은 별표 3개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 셀 표시에 별표 3개 입력하고요. 자, 행할 총합계 지우라고 조건 4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약 및 필터 탭에서 행 총합계 표시 체크 해제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자, 진료 부서 출력 형태처럼 정렬합니다. 보면 외과, 안과, 내과로 되어 있습니다. 내림차순 되어 있는 거죠. 자, 열 레이블에 목록 단추 눌러서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하고요. 자, 보면 행 레이블, 열 레이블 대신에 자, 퇴원 일자와 진료 부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 레이블 대신에 퇴원 일자라고 입력을 하고요. 자, 열 레이블 대신에 진료 부서로 입력합니다. 자, 이번엔 나머지 조건에 없는 것들, 나머지들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값을 보면, 자,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 쉼표 스타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소수점이야 자릿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값 부분 모두 잡아서, 홈 탭에서 쉼표 스타일로 변경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출력 형태와 같이 피벗 테이블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실전 연습 문제 36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제1작업의 B4셀부터 모두 잡아볼까요? 제12까지 범위 잡아서
자, 피벗 테이블 삽입하는 거 삽입 탭에 있고요. 표그룹에서 피벗 테이블 삽입 눌러서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 넣을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고 자, 위치는 제3작업의 B2셀입니다. 자, 이제 각 필드를 해당하는 영역에 갖다 놔야 되는데요. 자, 출력 형태 보면 배송거리 행 레이블이고요. 배송시간 열 레이블입니다. 그리고 값은 배송 코드와 배송 배당금이고요. 자, 그러면 배송거리 드래그해서 행 레이블로 갖다 놓고요. 자, 배송시간 열 레이블로 갖다 놓습니다. 자, 배송 코드 값으로 가져가고요. 배송 배당금 값으로 가져갑니다. 자, 배송 배당금은 합계를 낼 게 아니고 평균을 낼 거니까 목록 단추 눌러서 값 필드 설정하고요. 자, 계산 유형은 평균이고요. 그리고 사용자 지정 이름은 평균, 배송이 아니고 평균 배송 배당금으로 입력합니다. 자, 이제 필드 목록은 닫고요. 이제 조건을 보면서 피벗 테이블 편집해 보겠습니다. 자, 배송 거리를 그룹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 2에 보면 그러면 배송 거리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면 그룹 메뉴 있고요. 그룹에서 배송 거리 시작은 200이고 배송 거리 끝은 1399고요. 자, 단위는 300이죠. 확인 버튼 누르면 자, 배송거리가 그룹화 되었고요. 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은 피벗 테이블 옵션에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체크하고 자, 조건 3에 보면 빈셀 별표 2개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셀 표시에 별표 2개 입력하고요. 자, 조건 4에 보면 행의 총합계 지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약 및 필터 탭에서 행 총합계 표시 체크 해제 확인 버튼 누릅니다. 자, 조건 3에 보면 배송 시간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녁, 오후, 오전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열 레이블 목록 단추 눌러서 텍스트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요. 그러면 저녁, 오후, 오전으로 정렬이 되었습니다. 자, 행 레이블과 열 레이블 대신에 배송 거리와 배송 시간으로 입력합니다. 행 레이블 클릭해서 수식 입력 줄에서 배송 거리라고 입력하고요. 열 레이블 클릭해서 열 레이블 대신에 배송 시간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이제 출력 형태와 내가 그려놓은 피벗 테이블 간에 다른 점이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값 부분 보면 지금 우리는 천 단위마다 콤마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출력 형태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값 부분 전체 범위 잡아서 홈 탭에서 표시 형식에서 쉼표 스타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별 표시들은 다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지요. 홈 탭에서 가운데 맞춤 설정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출력 형태와 같게 지금 피벗 테이블 작성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3작업의 첫 번째 유형인 피벗 테이블 작업해봤고요. 자, 이제 제3작업의 두 번째 유형, 정렬 및 부분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렬 및 부분합 작업을 하기 위해 먼저 제1작업 시트 복사해서 제3작업 시트로 붙여넣기 합니다. 자, 제1작업 시트의 B4셀부터 H12셀까지 범위 잡은 후에 자, Ctrl C 복사해서 제3작업 B2셀에 붙여넣기 합니다. 자, 부분합을 할 때는 부분합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정렬을 하는데요. 자,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면 자, 정렬되어 있는 거 시간이죠. 주 4회, 주 3회, 주 2회 같은 값끼리 이렇게 묶여 있죠. 자, 그러면 시간을 정렬하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먼저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있는 곳에 셀 포인터 놓고 자, 주 4회가
주 3회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내림차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탭에서 자, 히읗 기억이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입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주 4회, 주 3회, 주 2회 순으로 정렬이 되었고요. 자, 이제 정렬을 하고 나면 부분합을 할 건데요. 자, 데이터 탭에서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이 있습니다. 자, 부분합을 할 때는 그룹할 항목은 반드시 정렬했던 항목이 그룹할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그룹할 항목인 거고요. 자, 첫 번째 부분합할 거는 강좌명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사용할 함수는 개수고요. 그리고 계산 항목은 강좌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항목들 체크되어 있는 거는 체크 해제하고요. 확인 버튼 누르면 자, 먼저 강좌명의 개수들 계산이 되었고요. 자, 부분합 한 번 더 합니다. 모집 인원의 평균 구하는 부분합인데요. 다시 부분합 버튼, 부분합 도구 눌러서 자, 그룹할 항목은 계속 동일합니다. 시간이고요. 자, 이번엔 사용할 함수는 평균입니다. 평균이고 자, 모집 인원의 평균을 낼 겁니다. 강좌명은 체크 해제하고 모집 인원 체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자, 새로운 값으로 대치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자, 먼저 부분합했던 개수가 사라지고 평균값만 부분합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개수는 그대로 두고 두 번째 부분합 추가로 표시할 겁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반드시 체크 해제하십시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자, 평균과 개수 부분합 같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조건 2에 보면 윤곽 지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윤곽선 그룹에 그룹 해제에 가면 윤곽 지우기 클릭하면 윤곽이 지워지고요. 자, 조건 3은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출력 형태를 보고 테두리가 추가로 그려진 건 없는지 확인 한번 하고요. 자, 시간에 보면 레이블들 보면 열 너비가 조금 모자르죠. 그래서 시간 열만 조금 열 너비 넓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부분합 작업해 봤고요. 자, 이제 실전 연습 문제 37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1작업 시트에 B4셀부터 H12셀까지 범위 잡아서 자, 복사해서 제3작업의 B2셀에 붙여넣기 합니다. 자, 이제 부분합을 하기 전에 먼저 정렬을 하는데요. 자, 정렬, 축렬 형태처럼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자, 그룹이 되어 있는 것들을 찾으면 돼요. 지금 보시면 진로 부서가 내과는 내과대로, 안과는 안과대로 이렇게 몰려 있죠. 그러면 진로 부서가 정렬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과, 안과, 외과 순이니까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진로 부서에 셀 포인터 놓고 데이터 탭에서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자,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겁니다. 오름차순 정렬, 기억, 히읗, 이 버튼 누르면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이 되고요. 자, 이제 부분합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탭에서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 도구 클릭하면 그룹할 항목은 우리가 정렬을 했던 진로 부서고요. 자, 먼저 첫 번째 부분합할 항목 환자 성명의 개수입니다. 사용할 함수는 개수고 계산 항목은 환자 성명이죠. 나머지 것들은 체크 해제하고요. 자, 확인 버튼 누르고요. 자, 두 번째 부분합입니다. 다시 부분합 도구 눌러서 자, 이번에는 사용할 함수 평균이고요. 계산 항목은 진찰료입니다. 네, 진찰료만 체크하고 나머지 항목들은 체크 해제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새로운 값으로 대치 반드시 해제. 그래야 기존의 부분합의 결과가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요. 자, 이제 조건 2에 윤곽을 지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탭에 윤곽선 그룹에 그룹 해제 눌러서 윤곽 지우기 선택하고요. 자, 이제 출력 형태와 내가 만들어 놓은 부분합 결과 한번 비교해 보시고
추가로 고쳐야 될 게 없는지 확인해 봅니다. 네, 별달리 다시 뭐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전 연습 문제 38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1작업 시트 B4셀부터 H12셀까지 범위 잡아서 자, 컨트롤 C 복사한 후에 제3작업의 B2셀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합니다. 자, 이제 부분합하기 전에 정렬할 건데요. 자, 출력 형태를 보고 어느 항목을 정렬을 해야 되는지 먼저 살펴야 됩니다. 네, 보시면 자, 분류에 푸드, 의류, 생활용품, 건강식품 네,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네요. 자, 분류를 정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푸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의류 나오고 자, 생활용품 나오는 거 보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는 것 같지요. 자, 그러면 분류 클릭해서 데이터 탭에서 정렬 및 필터 그룹에 자, 내림차순 히읗기억 아이콘 클릭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분류가 자,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부분합 하겠습니다. 자, 윤곽선 그룹에 부분합 도구 클릭하고요. 자, 그룹할 항목은 우리가 정렬을 한 항목입니다. 분류고요. 자, 첫 번째 부분합은 수령자의 개수입니다. 사용할 함수는 개수고 항목은 수령자고요. 확인 버튼 누르고요. 자, 다시 두 번째 부분합 합니다. 부분합 도구 클릭해서 그룹할 항목은 계속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부분합은 배송 배당금의 평균이에요. 네, 사용할 함수는 평균인 거고 계산 항목은 배송 배당금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항목들은 꼭 체크 해제를 해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 반드시 해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존의 부분합 결과 그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요. 자, 이제 윤곽 지우겠습니다. 자, 다시 데이터 탭에 윤곽선 그룹에 그룹 해제해서 윤곽 지우기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부분합 세 문제 작성해 봤고요. 이번 시간에 저희 제3작업의 두 가지 유형 고급 필터와 부분합 두 개 배워봤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제4작업 차트 작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